자, 이번에는요, 인터넷 사연이 아니라 진짜 판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한 60대 이제 부부가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당시에 50대였습니다. 이 아내가 50대였는데 사교 춤을 추다가 만난 남자와 이제 외도를 하게 되는데 아이고. 그 외도가 한 수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연남의 요구로 이 여성은 돈을 또 주기도 했거든요. 어허. 근데 이걸 다 결국에는 남편이 알게 되죠. 아이고. 그래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제 남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장 이혼해! 이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남편은 그보다는 착했는데요. 아하. 남편은 다만 제가 나쁜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남편은 다만 이제 부인이 외도를 한 남성에게 돈까지 줬으니까 경제권은 앞으로 내가 갖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 외도남한테 돈까지 뺏기고 재산 관리도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다 가져가겠다. 다만 최소한의 생활비와 경조사비는 줬는데요. 아하. 자녀들이 너무하다 엄마한테 왜 그러시냐라고 네. 하니까 남편이 많이 양보해서 매월 용돈 20만 원씩을 아내에게 줬다고 해요. 어허. 그런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그 액수가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도저히 안 된다. 나 매월 용돈 100만 원은 줘야 된다라고 허허.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얘기를 듣고 또 남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이 답변 기회를 소국장님께 반사하겠습니다. 네, 소국장님. 갑자기 20만 원 주던 걸 100만 원 좀 올려줘. 잘못했던 아내가 그랬답니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다. 아하.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그냥 20만 원만 딱 주는 게 아니고 네. 생활비랑 경조사비 이런 거 다 주고 어허. 순수하게 용돈으로만 용돈? 쓰라고 20만 원을 준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돈을 100만 원으로 올려달라. 네. 글쎄요. 지금 우리 김명진 앵커님 한 달 용돈 얼마나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머리 아프네요. 네. 네. 100만 원 순수 용돈이면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하. 저도 이렇게 못 써요. 그러니까요. 간 큰 남자 아니고 형 못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되면. 아내가 외도까지 했던 아내가 네. 100만 원을 한 달 용돈으로 달라고 한다? 아하. 남편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아니, 그러면 양 변호사님. 20만 원 용돈 100만 원을 올려줘. 이 요구에 남편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이 남편분은 기존에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려줍니다. 그래도 올려주네. 용돈을. 착한 그렇습니다. 남편이네, 진짜. 네. 그래서 아내는 그런데 본인이 요구했던 100만 원에 비하면 사실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본인이 이제 소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7년 3월에 급기야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세상에. 집을 나가시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혼 소송까지 제기를 해요? 최명기 원장님. 뭐 알고 있는 속담을 다 쏟아붓고 싶네요. 적반하장, 방귀 낀 놈 성낸다, 등등등등 다 떠오릅니다, 지금. 네. 근데 이게 외도가 그래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여자분이 외도를 갖다 한 거지만 네. 남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도 외도를 한 당사자는 금세 잊어먹어요. 그래서 다 아하. 끝난 얘기인데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속박하느냐, 나를 못 믿느냐라고 이제 얘기하게 되고요. 외도를 이렇게 외도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끝까지 경계를 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허. 이제 가끔 상담하다 보면 물어보세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내가 혹시 더 잘해줘야 되냐? 과거에 너무 냉정했었던 것 같다. 혹은 더 화를 내야 되냐? 그런 데서 말씀드릴 때 용서할 필요도 없고 사과받을 필요도 없고 매달리지도 마시고 잘해줘도 되고 화내도 된다고 좀 말씀드려요. 그거는 다음에 외도를 할지 안 할지 아무 영향을 안 준다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도 바람 필 사람은 피고 바람 안 필 사람은 안 피더라고요. 어허. 단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시간과 돈이에요. 네. 바람을 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돈을 20만 원으로 줄인 거는 아내의 불륜 가능성을 줄인다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40만 원까지는 매 하루에 쓰는 돈이 결국은 만 얼마잖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생활비에서 그런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시간을 뺏어야 돼요. 아하. 결국은 당신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네. 돈을 갖다 제한하고 시간을 제한하는 거에 동의를 하면은 네. 그거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라고 얘기해요. 하하. 그러나 나는 앞으로 바람 안 필게. 그러나 나는 쓰던 대로 돈도 계속 써야 되고 재산도 내가 전부 가져야 되고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데 난 마음 바꿀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언젠가 다시 바람 피게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여성은 지금 보통 이 사연을 접하신 분들은 왜 이게 적반하장 아니야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내는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 여성의 심리가 뭘까요, 대체? 글쎄 지금 상세한 내용은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분들이 도대체가 혼인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2000년대 초반에 바람을 피웠고, 네. 예, 그리고는 2006년에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용돈이 20만 원으로 깎였고, 네. 그리고는 지금 이혼 소송은 뭐 2017년에 네.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20만 원으로 갖은 이제 어떤 좀 타박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하. 10년 동안 이제 견딘 거예요. 이 여성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살 수가 없다. 혼인 관계가 파탄이다. 이렇게 이제 느껴서 지금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 같고, 아하. 애시당초에 네.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외도를 했다니까 그 전에 혼인 관계는 좋았는가? 왜 혼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 남편과 관계가 좋은데 어디 가서 그렇게 외도를 또 하는가? 네. 이것도 아하. 사실은 따져봐야 될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유책이 여성에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남편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동안은 계속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틸 거고 이 끔찍한 관계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종결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예. 그런데 양 변호사님, 이 아내분 물론 그 심정을 추정해 본다면 그래 내가 잘못은 했지만 너도 10년 넘게 20만 원, 40만 원 살아봐라 용돈 그거 살 수 있겠니? 남편한테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혼 청구 소송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이혼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법원은 아내가 청구한 그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법원은 아내가 매월 받는 40만 원은 뭐 생활비가 아닌 순수한 용돈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일방적인 유책 배우자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제 판시를 했고요. 네. 그 말인즉 부인에게 유책 사유가 더 있다라고 좀 더 무게를 두게 본 겁니다. 네. 그리고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상태에 있지도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이제 판례 중에 이렇게 먼저 유책 배우자가 이제 외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다른 배우자가 용돈이 아니라 그냥 아예 돈을 안 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시간이 오래되면 둘 다에게 유책이 있다 그러고 이혼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생활비를 계속해서 줬고 용돈도 어쨌든 올려달라 그런 아하. 요구를 좀 받아준 것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쎄요, 뭐, 이게 이런 걸 보면 한때의 실수가 정말 큰 화를 불러온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치소에 들어간 한 남성이요, 편지를 씁니다. 반성의 편지였을까요? 소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8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이 30대 한 남성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어떤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이런 문건 같은 걸 막 이렇게 막 보내고 유포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구속이 돼요. 구속이 되고 나니까 이 이제 남성의 부모들이 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네. 내 아들이 구속됐는데 좀 그래도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일정을 해달라. 생각해서라도 뭐 정말 그렇겠죠? 미안하다. 네. 뭐 이러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잘 저기 하겠다. 아. 해서 이제 여자친구로부터 일종의 합의서를 받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명예훼손 및 협박죄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로 해서 피해자가 아하. 처벌을 원치 않으면 네. 처벌을 안 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 이 남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네. 유치소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변수가 하나 생긴 겁니다. 아, 뭘까요? 이 구속돼 있는 기간에 네. 이 남성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네. 그게 일종의 협박 편지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허허. 아니, 반성을 해도 자신의 잘못으로 전 여자친구에 대한 잘못된 행동으로 구속이 된 상태에서 반성도 모자라서 협박 편지를 보낸다. 대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합의를 이제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네 가정과 인생을 망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쓰면서 네. 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를 가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데이트 폭력 방지법이 없다 보니까 아하. 이런 종류의 이제 협박 편지를 보내는 게 구치소 안에 있어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편지는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주소도 알고 하니까 계속해서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양재민 변호사님, 이 편지를 받는 동안 전 여자친구분은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검사한테 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떻습니까? 검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어허. 그리고 대응이 굉장히 적절했다라고 보이는데요. 왜요? 일단은 사실은 그 합의서가 당연히 이제 재판부에 제출이 되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실은
뭐 기소를 한 것이 무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검사가 마지막 그 선고를 하루 앞두고 네. 급하게 2주 동안 선고를 미뤄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합니다. 아하. 그렇게 해놓고 2주 동안 뭘 했냐면요. 네. 그 보복 편지에 대한 수사를 다 마치고요. 아. 그리고 구속영장까지 미리 다 받아놓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기존에 있었던 그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석방이 되자마자 네. 특가법 위반이 있거든요. 네. 보복 협박이라는 그 위반 혐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영장을 미리 이제 받아놨던 것을 집행을 해서 다시 또 구치소에 수감을 시켰습니다. 이야, 이거는 정말 소국장님, 우리가 보통 검사들이 피해자들의 어떤 눈물에 좀 이렇게 냉철하게, 냉정하게만 대한다고 많이들 영화나 드라마 봐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검사가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 없이 엄단하겠다. 아하. 그런 강한 의지를 이제 검사가 보인 것이고.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이제 그 지난 11월 6일 날, 11월 7일 날 판결을 하게 돼 있던 거예요. 아하. 만약 그런 거 없이 판결이 됐으면 그냥 풀려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네요. 지금. 예,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검사가 하루 전날 6일 날 재판부에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급하게 선고를 아하. 2주 미뤄주십시오. 네. 이러이러이러한 부분에 추가 혐의가 있습니다. 뭐 네.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네. 그 2주 동안 이 협박 편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다 해놓고 아하. 영장까지 다 받아놓고 네.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그걸로 다시 또 이제 집어넣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추정을 해보면 이 전 여자친구란 분이 협박 편지를 받자마자 검사한테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심 끝에 두려움을 떨다가 이제 얼마 안 돼, 형 집행이 다 만료를 얼마 안 남겨둔 상황에서 저 검사님 걱정이 있어요. 아마 털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상 나오게 되고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렇겠죠. 그때 그랬을 거고요. 그러나 또 지금도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이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아마 잠도 못 잘 거고요. 그러네요. 판결이 내려진 다음부터는 그 판결이 몇 년인지 안 다음에 네. 그 형이 끝날 때쯤 되면 또다시 공포에 휩싸일 겁니다. 아하. 그런데 그러면 양지민 변호사님, 이 남성은 그 전에 했던 명예훼손이나 이런 협박에 대해서는 형은 다 마쳤지만 이번에 다시 수감된 건 이 협박 편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수감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명예훼손과 협박 같은 경우에는 합의서가 이제 제출이 되는 바람에 공소권 없음 처리가 이제 되고요. 아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는 이제 보복 협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유리한 진술이나 뭐 서면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보복성의 이제 협박을 하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네. 죄질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고 벌금형도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남성이 이제 이미 구속 중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재판 선고가 나올 때도 아마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여성 입장에서는 사실 일정 정도 기간은 이 남성이 어쨌든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안심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다음에 나오면 어떡할까라는 그 불안감이 조금 더 클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그 점 같습니다. 이수영 교수님, 1년 정도야 만약에 이 재판부가 이 협박 편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서 1년형을, 징역 1년형을 선고한다 치더라도 1년 뒤면은 이 남성이 더더욱 복수, 앙심을 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지금 이런 그 성격의 사람 같으면 이게 틀림없이 보복을 염두에 둔 이제 준비를 할 가능성이 아하.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데이트 폭력 방지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아하. 이 데이트 상대, 지금 피해자죠. 이 네. 피해자를 접근 금지 또는 뭐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입법이 돼야지만 네. 아니면은 가정폭력 처벌법에다가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포섭하는 이런 이제 법률의 개정이 있지 않고서는 어허. 이 피해자를 1년 후에 다시금 이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1년 뒤에요, 이 가정을 해보면 양지민 변호사님 무슨 경찰이 이 여성을 24시간 신변보호 해준 것도 이게 우리가 뭐 미국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가끔 보이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또.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인력도 없고요, 사실은. 어허. 그렇게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뭐 일정 기간을 두고 하지 계속해서 내 평생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보호 조치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접근금지 가처분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뭐 위반하면 얼마를 문다. 그걸 물 테니까 나는 너에게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법적으로 좀 해결을 더 강화하는 차원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도 결국엔 입법적인 대책이 좀 더 강구돼야 한다는 이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분들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사회를 좀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